네, 오늘은 예결위 때문에 국무위원 분들이 많이 국회에 가 계시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입니다. 이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입니다. 균형 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또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또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예산철이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닙니다.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0,000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기사들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 비난하고 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 스파이나 해킹 등을 동원하는 불법 사례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지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는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다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함께 공조체제도 물샐 틈 없이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찰들의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이게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오늘 제가 미리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오늘 있죠. 예. 관한 뭐 논의를 할 텐데요. 비공개 논의 사안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깁니다. 이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자체 점검으로는 다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현장에서 이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됩니다. 최근에 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던데 어쨌든 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건이 올라왔군요. 어쨌든 요건 이 사안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그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정책 분야에도 타산 지적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그 연령 좀 하향 문제도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은 범위는 정해져 있죠.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번 다시 스크린 해본 다음에 좀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